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볼 덕이동 주민 총연합회장 오정환입니다. 오늘은 토론회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주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어떤 분에게 행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고 그 이를 지키겠다고 하는 후보들의 어떤 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제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되고요. 우리 8,000명 카페와 또 여기에 이제 탄현동에서도 많이 오셨고 또 덕이동과 탄현동의 모든 카페에 게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좀만 더 마이크를 가까이. 예. 본 토론회는 이제 선관위에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고요. 그래서 이제 양당 후보께서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시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되고 어느 한 당에 치우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회 진행 방식은요. 이제 이 주제는 우리 하이파크 시티의 8,000명 카페에서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고양시 이슈, 그러니까 덕이동 이슈 5개, 그다음에 고양시 이슈 2개,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국가적 이슈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들께서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 이제 답변이라든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제 좌석 배치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오른쪽에는 기호 1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님을 자리를 했고요. 왼쪽에는 기호 2번 김용태 후보님의 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순서나 또 이제 처음 인사말부터 이제 질문 순서들이 이제 정해지게 될 텐데요. 이제 후보님들께 이제 양해를 구하거나 이제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제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이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또 다른 분이 먼저 시작하시게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말을 어떤 분이 먼저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자, 그러면 1분 30초씩 양당 후보님께서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덕이동 주민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애타셨습니까? 그 마음들 제가 잘 듣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명함을 돌리는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입니다. 이채, 양명수, 이태원 참사,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죽었습니다. 군대를 보냈더니 최선상병 죽어서 왔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주요 피의자를 호주로 대사빌면에서 도피시켰다가 이번에 해임이 아니라 사퇴를 받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무슨 보일러입니까? 왜 처가댁 땅으로 휘게 만듭니까? 주가 조작,
의혹, 검찰 보고서에 이미 23억이라는 수익금이 있다,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덕유동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대한민국 주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탄난 경제도 여러분들이 다시 살릴 기회를 4월 10일 날 꼭 투표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모시고 지역 현안과 함께 국가적 의제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자 제가 그 시간을 보고요. 이제 양당 후보님께서 시간을 잘 이제 지켜주시도록 노력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앞선 후보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만약에 초과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 후보에게도 10%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후보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이동, 탄영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 재산 제값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데이터 센터 이거 보면서 제가 가장 흥분했던 게 데이터 센터 착공도 안 했는데 이미 집값이 7천만 원 이상 빠졌다. 그리고 전세도 다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이 문제에 목숨 걸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일산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괜찮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그 도시의 브랜드하고 그 집의 하드웨어 가치인데 사실 일산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재산 가치 정말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들 재산 가치 확실하게 제값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탄현동, 덕이동, 탄현역이 있지만 특히 덕이동 경우에는 왜 제값받지 못할까? 데이터 센터 말고 바로 교통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통 문제를 한번 화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덕이동, 탄현동의 재산 가치 여러분들 제값받을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킹핀이 교통 문제 어떻게 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덕이동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세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덕이동의 주요 5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예, 5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양 후보에게 사전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이슈는 그 지하철 3호선 덕이역 연장 현안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작년에 그 누리버스와 67번 버스가 이제 그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 교통 그 여건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누리버스와 이 67번 버스는 이 대화역을 가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수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수년에 걸쳐서 3호선 덕이역 연장을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대선 공약으로도 또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꼽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덕이동 그러니까는 3호선을 덕이역을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그 두 후보님의 그 입장과 견해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슈, 이 두 이슈들은 먼저 각 후보님들이 1분 30초씩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한 후보님이 상대 후보님에게 1분 정도 그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답변 또한 1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물론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1분 정도
그 후보들의 입장을 갖다가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의 질의를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선관위에 이미 보고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본 토론회를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사말을 김영환 후보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용태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님. 예. 예, 저 김용태 도기역 반드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12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도기역 못 만듭니다. 큰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낮에는 버스만 보더라도 버스가 텅텅 매다 다닙니다. 자, 세상사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재정사업인데 재정에 그냥 돈을 막 투입할 수가 없죠. 사실 여기에 만약에 역을 만든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미어 터질 겁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에는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제 타당성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럼 경제 타당성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이 경제 자유 구역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난이도가 높은 과제가 아닙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회 가서 제가 산자부 장관하고 결판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해달라.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고. 그럼 당연히 유동인구가 늘 것이고 산업 유발 효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 타당성 검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해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산자부 장관 만나서 한번 단판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후보님. 예, 도기역 주민 여러분, 지하철 3호선 문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3호선 연장 문제 저도 꼭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머리로 해결하느냐? 아까 재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잘못하셨어요. 민자 제한 사업입니다. 2020년 기재부에서 민자 적격성 심사가 있었는데 0.66 나왔습니다. BC. 예타가 1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올릴지 이게 중요한데 우리 김용태 후보께서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십니다. 자, 제가 경제자유구역법 2002년에 법안심사 소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인천, 광양, 부산 세 군데 지정됐었어요. 근데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으로 혜택 본 게 없습니다. 이제사 22년이 지난 이제사 인천이 약간 혜택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맹아를 트기 시작했어요. 자, 22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일머리로 풀어야 됩니다. 산자부 장관 지정할 수 있죠.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민주당 당론으로 국가재정법 이번에 법원심사 소위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50만 이상 대도시 적경지역에서는 예타 면제할 수 있도록 그 법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그런데 국힘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이거 재정 파탄난다. 자, 1분 30초 지났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 예. 1분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1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경제자유구역 송도 인재 비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자유구역법 2002년에 정부 제안으로 입법 발의됐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법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지정이 됐죠. 예. 광주 지정됐죠. 예. 그 다음에 동해권 지정이 됐죠. 예. 여기 외투기업 몇 개 들어온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동해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경기도 이제 4개입니다. 4개. 예. 다른 입법 방식으로 이를테면 산업부의 개발전 특구나 산업발전 특구나 여기 이미 법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있습니다. 왜 20년 30년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 또 3호선 연장하려면 또 10년 더 걸려서 30년 이상씩 왜 도기동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법 통과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상입니다. 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송도회가 있습니다. 송도가 시간이 오래 끌긴 했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수도권 정비법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뭐를 만드는 거냐면 바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면 수정법과 이 수도권 수정법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굉장히 자부하시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그거는 세제 혜택이라는 게 정말 눈꽃만밖에 안 됩니다. 이 수정법이 부과하는 어마어마한 중과세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송도가 그래도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해내죠 당연히. 사선 국회의원 집권여당인데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하는 일이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덕이형을 여기 논다고 칩시다. 그럼 가자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덕이역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가자동 가서도 얘기할 텐데 덕이역은 3호선을 연장해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자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자역 가서 어영부영 얘기 않겠습니다. 가자역은 결국은 9호선 연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내야죠. 당연히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그냥은 못합니다. BC값을 맞춰야 되거든요. 즉 경제 타당성을. 저는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만이 답이고 우리 김영환 의원이 얘기하는 테크노밸리 그 세제 혜택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기껏해야 소위 그 시에서 부과하는 그 세금 감면해 주는 건데 그리고 시에서 일부 그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갖고는 기업 유치 못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님, 저 법안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요, 국내 기업에게 혜택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외투 기업에 초점이 맞춘 기업 법입니다. 형식과 틀이. 그런데 판교 한번 보십시오. 제1판교, 2판교, 22년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170조입니다. 거기에 몇 개 기업 들어온 줄 아십니까? 1600개 기업입니다. 이게 몇 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10년 안에 다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식과 틀은 다른 적용을 통해서 규제 특례, 세제 특례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외투 기업에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외투 기업 보자고 20년, 30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수요를 차자고 또 개발 사업하고 또 기다리게 만들면서 이 지하철 3호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긴 시간 덕이동 주민들 또 오래 사시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1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분씩 못다 하신 말씀이나 이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그 추가 1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의원. 여러분 12년 충분히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장관까지 하고 사실 집권당 최고 10세였던 사람들이 12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게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초사 뜨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분명하게 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돌파하겠다. 그리고 송도와 같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면 세대 혜택 나옵니다. 속도 빨리 하는 건 국회의원 실력입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이 사실 그 등치에 국토부 장관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테크노밸리가 좋으면 왜 못했습니까? 안 되는 건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안 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권여당의 힘으로 사돈 중진형을 밀어붙여야죠. 저는 이 분명한 추진 전략 갖고 정말 간단 없이 밀고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야죠.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는 가자대로 덕역은 덕역대로 만들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저는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후보님이 12년간 멈췄다고 그러는데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GTX-A 개통식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12월에 여기 개통됩니다. 지난 5년간 착실히 공사했습니다. 여기 덕이지구 주민들께서 연결망만
버스 노선만 연결망만 제대로 된다면 킨텍스역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중앙선과 함께 연결됐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 밟고 있지 않습니까? 대심도 국토부 대광에서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걸 놀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문제는 5년 동안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덕이역 신설 문제도 일머리로 제대로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덕이역이 여러분들께서 예. 바라고 원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릴 1분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두 후보의 입장과 견해를 들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딱 한 개의 그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0초 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각 후보님이 동일하게 1분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십니까? 3호선을 제가 인터넷에다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 놨습니다. 지금 3호선 기지창이 제축기지에 있습니다. 제축기지 거 타주로 옮기고 서울 편입시키면은 경제성 다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들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원래 민자 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현대건설 측에서 지축 차량기지 개발 조건으로 제한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PC가 안 나온 겁니다. 0.66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애타는 심정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붙여서 특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한 조건에서 부동산이 지금 폭망하는 조건에서 민자 제한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타의 조건들을 붙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 그림 그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세세하고 섬세한 정책들이 보탬이 돼야 그래야 BC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BC 없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재정법 개정하면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이거 연결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추진해왔던 민자 제한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 말씀하신 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재정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도 국가가 나야죠 당연히. 근데 국가가 무턱대고 또 적자 엄청나게 크게 나는데 철도를 그냥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거기에 기업 들어와서 이게 가장 중요한 추진 전략이고요. 제가 이 덕이역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킨텍스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탄현동 덕이동 주민 여러분 킨텍스 얘기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덕이역 12년 전부터 약속했는데 국회의원 두 사람이 그것도 국토부 장관까지 했던 덕이역 얘기는 하나도 없고 킨텍스역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덕이역을 만들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추진 전략으로 제가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간담회에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은 두 분 후보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GTX 첫 번째 3호선 덕이역 연장 이슈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덕이동 이슈 두 번째. GTX A선 킨텍스선 버스 버스 노선 추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 하반기 개통될 GTX A선은 서울역, 삼성역, 동탄, 경기 남부에 평택에 이르는 황금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보다 많은 일산시의 시민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예. 현재 덕이동의 불편한 교통 상황을 그나마 우선 당장 숨통 트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GTX A 노선의 이용일 텐데요. 현재 덕이동에는 GTX A 노선 중 하나인 킨텍스역에 가는 교통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따라서 덕이동 주민들은 GTX A선 킨텍스역 가는 버스 노선의 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에서는
김영환 후보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1분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킨텍스역이 12월 말 개통되면 좀 교통의 오지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되게 많이 불편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누리버스가 지금 10대 중에 3대가 지금 덕이지구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또 3대가 저 송포 쪽으로 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중 6대가 사실 일산 서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누리버스를 추가적으로 킨텍스역까지 갈 수 있는 노선들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도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지금 마을버스 준공영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영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덕이지구 수요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킨텍스 역으로 이용하는 그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저타한 방법들은 좀 자잘하게 많은데 그것들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현안으로 좀 풀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우리 덕이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이 제대로 덕이 주민 챙기기 위해서 킨텍스역으로 가는 그 교통 개선 대책 반드시 마련하고 여러분들 모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결해야죠.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노선을 피는 겁니다. 쭉. 지금 빙빙 돌지 않습니까? 사실 킨텍스역이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거기라고 하더라도 버스가 계속 빙빙빙빙 돌면 사람들은 안 탈 겁니다. 킨텍스역까지 가는데 30-40분, 40-50분 걸리면 누가 타겠습니까? 근데 쭉 피려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버스 회사들이 절대 그 노선 찬성 안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오늘 최초로 제가 구상한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밑에도 계속 드렸는데 저는 버스 회사와 주민들에게 요금 차등제를 제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버스비보다 지금 기존 버스비보다 또 몇십 프로 내겠다. 근데 직선으로 가게 해달라. 특히 출퇴근 시간. 저는 버스 회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풀어야지. 그리고 고양시 재정으로는 지금 버스비 공영제 절대 못합니다. 제대로. 기껏 해봤자 노선 역을 버스 정류장을 더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럼 더 빙빙 돌 뻔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에 버스 텅텅 빕니다. 그러니까 더 배차 시간도 더 길어지고 더 멀어지고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장 그 시대 자본주의 우리가 좀 사회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반론 드릴 건 없고요. 사실은 정책의 세밀함의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정책을 해본 사람은 설계를 해본 사람은 이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구 용역 같은 경우도 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 재정을 수반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얻어야 되고 근거를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서 버스 회사 이거 직선으로 펴라 하면 어느 버스 회사가 하겠습니까? 그 말 국회의원도 안 듣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야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리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시 시비 지금 파주는 준공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지금 고양시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잘 해결해서 덕이동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하지 않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용태 후보님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정치인이 약속하는 거 계속 부도나는 겁니다. 고양시 재정 없다니까요.
그 현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파주 공영제, 그 파주 돈이 많아서 그래요. 고양시는 돈이 없습니다. 이 현실에 맞게, 그리고 정치인이 공무원이 하는 정치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안을 만들어서 관철해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을 움직이게 만들고.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버스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받을 수 있는 안을 줘야죠. 그래야지 버스 회사도 움직이지. 다음에 시도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그럼 그 상황에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풀어야죠.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버스 문제 푸는 거 국회의원이 직접 뛰겠습니다. 뛰어야죠 국회의원이. 가서 그냥 공무원들이 정책 나오는 거 그런 거나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요금 차등제에서 만약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300원 400원 더 내겠다. 출퇴근 시간에는 킨텍스로 바로 가달라. 그거 제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1분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원 후보님. 네, 도교동 주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20년간 정책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일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자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책 설계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삐그덕거리면 누가 윽박지른다고, 누가 국회의원 3선이라고 4선이라고, 지금 대통령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 3호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시 예산 없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어느 당 후보입니까 도대체? 이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영원 후보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치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정치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을 풀어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일을.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경륜과 힘으로 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실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의 재정에 형편없다. 자, 비즈니스에서 그대로는 버스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버스 회사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요금 차등제. 주민들이 동의 안 하시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좋다. 조금 차등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꽉 막힌 거를 어떻게 뚫지 이리저리 상상력을 발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계자를 설득하고 공무원을 설득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영환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고양시 예산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 재정 절도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이게 신도시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신도시의 특성은 서울 출퇴근 인구로 인해서 아파트 허가 당시 그때는 재산세 많이 들어옵니다. 파주도 지금 재산세 많이 들어오죠. 운정 신도시 교화 이렇게. 그런데 자족 기능이 없다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고양시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도의회에 들어갔을 때 판교가 막 분양하던 때였습니다. 자, 2014년도 어떻죠? 1판교, 2판교, 3판교. 거기에서 분당, 성남의 주요 재원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산업적 근거들이 거기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잘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특히 일산 서구 CJ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평택이 수원이 삼성으로 먹고 살고 있죠. 이천이 SK로부터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우리는 세계 1등 하는 거 있습니다. 예, 1분 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용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직선화와 요금 차등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현안 자체가 이제 GTX AA선의 킨텍스역 추가 노선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직선화와 차등 요금제로 이 부분을 이제 덕이동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요금 차동화를 우리 주민들께서 만약에 받으시고 버스 회사도 받는다면 출퇴근 시간에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죠, 바로. 낮 시간대는 아마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출퇴근 시간을 해보자. 지금은 요금보다 30%더 내겠다는데 빨리 가야 된다. 그럼 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풀었는데 우리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고양시 재정 통통 겼죠? 없어요. 당연히 기업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사실 그 게임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여기에 사람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게 그냥 아파트 정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업들이 있어도 기업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여기 그냥 아파트만 계속 졌잖아요. 예전 시장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 확정, 조기 확정 통해서 밀어붙여서 여기에 기업들 유치하는 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덕이동 이슈 세 번째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탄현동에 그 사시는 분들도 이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덕이 데이터 센터 건립 저지 문제입니다. 후보들께서도 이미 주민들과 함께 데이터 센터 건립 저지를 위해서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지역사회에는 고용 창출 효과도 없고, 예, 또한 그 데이터 창구에 지나지 않아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데이터 센터는 주변에 사는 주민의 건강, 주거 환경,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는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는 주거 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또 그 주위에는 그 넓은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덕이 데이터 센터는 탄현 큰마을과 불과 40에서 50m 떨어진 거리에 고양시에 허가를 받아 건립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임시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한 번 없이 고양시가 허가를 내주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안에서는 김용태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 동네가 아니고 사람 살지 않는 고양시 시유지에 제가 반드시 옮깁니다. 일이라는 게 풀어야죠. 우리 시민들 이렇게 고생스럽게 데이터센터 반대한다고 일 풀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푸는 방법 여러분들 공공문자로 보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장 직권 취소하면 됩니다. 시장이 지금 직권 취소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될까? 자기 체면 손상할까? 체면 손상은 무슨 체면 손상이에요. 정치인, 시장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민이 반대하면 하는 거고요. 자, 법적으로도 걸리지 않습니다. 직권남용 안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안을 줘야 되냐면 시한테 직권 취소하면 당연히 GS에서 들어오겠죠. 그 행정소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고양시 넓이 넓인 시유지에 소위 부지를 만들어서 GS와 환지 협상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굳이 집 옆에다가 아파트 옆에다 질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서버만 있는 거. 이 어라운드에 필요하다면 거기다 줘라. 그런 다음에 차액은 그쪽에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그 부지가 남잖아요. 이 부지는 도서관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재정이 더 나빠지니까. 민감하게 좋은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뭐 병원 같은 거 짓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는 금싸라하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한번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김영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탄현동 덕이동 주민 여러분, 고양시장 어느 정당입니까? 국민의힘 고양시장 뽑아놨더니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김용태 후보님이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당 시장과 수시로 당정협의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이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당정협의 거치면서 일산 서구에 올라온 모든 현안들 문제가 되는 것들 다 제꼈고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거 다 올려놨습니다.
지난 2년간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떻게 운영하셨다는 겁니까? 같은 당 안에서 이렇게 말 정리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와서까지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도록 주민들 끌고 나오게 만듭니까? 이건 정말 주민들 앞에 부끄러운 짓 아닙니까? 이거 옮겨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권 취소고요. 두 번째는 GS건설이 도시 외곽, 주거 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공간으로 이게 옮겨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1분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센터 이거 해결 방안 이제 김영환 후보도 저하고 이제 같아졌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는 이 얘기는 안 하시다가 제가 했던 방법과 동일해. 자,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뽑아주시면 국민의힘 사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고양시장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압박에서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지금 왜 못하느냐고요. 제가 아직 후보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3선을 했지만 대신 사선 국회의원 살아있는 사선 국회의원이면 고양시장 반드시 설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사선 국회의원이면 GS 회장하고도 당연히 협상할 수 있죠. 자, 우리 협상에도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야죠. 저는 문제를 푸는 게 국회의원이고 특히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몇 천만 원씩 손해나는 이 꼴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들 데모하시는 거 좋지만 데모 안 하시고 국회의원이 힘으로 전략으로 속된 말로 깡다구로 푸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런 대안들이고 뭐고 지금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냥 당론으로 결정해 주셔서 직권 취소를 당론으로 결정해 주셔서 당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거 얘기 안 합니까? 후보들은 모든 걸 당대표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 같은 바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3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당론을 정해서 직권취소 결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제가 그 문제 얘기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저 고양시장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GS건설 분명히 설득하는 대안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거 밀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키려는 대안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라이성 회장님 거기 안에서 분명히 들으셨죠? 1분 지났습니다. 예, 각 후보님들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김용태 후보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영환 후보님 제가 지난번 토론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고양신문 토론회가 1차 토론회였잖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1차 토론회 데이터 센터 나왔을 때는 환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한 거고요. 자, 뭐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 문제 푸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힘으로 누르든지 논리로 설득해서 직권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GS와 환지 협상을 벌이고 그 와중에 GS를 압박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도 문제를 풀고 최종적으로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독이 들었던 데이터 센터 부지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정치적 상상력이고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이터 센터 문제는 국민의힘 스스로 저는 주민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런 불편 안 겪으셔도 되는 문제를 굳이 겪고 계십니다. 저희 민주당 여러분들 함께 주민 의견 받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 반드시 옮길 수 있도록 일머리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책임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님의 데이터 센터 건립 저지에 대한 그 입장을 들었는데요. 예, 질문을 딱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각 그 후보님들 1분씩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덕이동 데이터 센터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선하고 상관없이 두 분이 한 분이 낙선이 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 건립 저지를 끝까지 막아서 책임 있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부터인가요? 예, 반드시 합니다. 끝까지 해야죠. 제가 낙선 여부에 관계없이. 저는 어차피 여기서 정치 이제 끝내려고 온 사람입니다. 여기 뼈를 묻습니다. 물론 떨어지면 힘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다른 걸 동원해서 반드시 해야죠. 여전히 저는 집권여당의 전직 3선 의원이니까요. 반드시 갑니다. 이 일은 이동환 시장이 지금 착각해도 큰 착각이고 반드시 돌파할 겁니다. 이 주민들 재산권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문제 반드시 풉니다. 끝까지. 김영환 후보님 1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주셨고요. 저는 여기서 아이 기르고 여기서 이제까지 주민들 모시고 20년간 봉사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 후보 결정되면서 일산 서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됐습니다. 저는 당무뿐만이 아니고 지역 현안들을 모두 챙겨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챙기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그 데이터 센터 건립 저지에 대한 그 양당 후보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주제 덕이동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4단지 그 앵두 어린이집 옆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고 주민들은 그 공공청사 부지에 덕이동과 탄현동 경계 부근에 치우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앵두 어린이집 옆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에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이 덕이동에는 이 넓은 지역에 파출소 지구대 하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현 복지센터 자리에 그 앵두 어린이집 옆에 그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고 현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파출소 지구대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 그 8,000명 카페에서 그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후보님들의 생각과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네 번째 이슈는 세 가지 현안을 종합적으로 후보님들께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이파크시티 집합시설이 작년 말 드디어 그 고양시에 기부 체납되어서 현재 대지권 등기를 위한 후속 절차가 그 채권단과 조합사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5월이면 대지권 등기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집합시설은 조합이 건립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권고 사항을 고양시가 조례로 제정하여 하이파크시티 공사 승인을 위한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서 집합시설을 건립하게 했습니다. 건립비는 하이파크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분양가에 포함해서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다 지불을 한 부분입니다. 고양시는 당시 조합이 집합시설을 건립해 시에 기부 체납하면 시가 집합시설 운영비를 부담하며 가동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부담되었던 고양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집합시설이 기부 체납을 거부하였고 가동이 중단된 채 13년이 지난 집합시설은 결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노력으로 시가 기부 체납받는 든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고양시로 인해서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240에서 500억에 해당하는 집합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고도 집합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고양시에 기부 체납한 상태입니다. 이에 하이파크시티 주민은 현 집합장 부지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피해를 본 하이파크시티 입주민에게는 시설 이용, 특별 할인 등의 여러 가지 혜택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 앞서 말씀드린 행정복지센터의 앵두 어린이집 역 공공청사 부지로의 이전, 현 부지의 파출소 지구대 설치, 그 다음에 집화장의 복합문화센터 설립, 이 부분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2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이용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덕이지구 인구가 참 많은데 먼 곳까지 이용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주민들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가장 편한 곳에서 공공행정을 보셔야 된다. 그런 기본 원칙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도 제가 여러분들 자주 소통하고 의견 모아서 이 부분도 고양시하고 또 이제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기존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유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민주당 시절에 서부경찰서가 119 안전센터 바로 옆 지역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곳까지는 이 경찰이 바로 들어오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 파출소 유치하는 거, 그런데 제가 여기에 문제 하나 좀 지적을 할게요. 예, 전국에 치안센터라는 거 있는데요. 952개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감세 때문에 재정이 파탄났지 않습니까? 202곳을 줄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현안들, 그러니까 이 덕이지구의 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 특히 여성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제가 잘 고려해서 경기 북부경찰청, 서부경찰서 잘 소통해서 예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천안 문제인데요. 집화장, 이게 이제 고양시 기부천안 문제로 우리 민주당이 여러분들 의견 받아서 잘 해결했죠. 여기는 저는 공공시설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 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시간에 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예, 다음으로 김용태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 대지권 문제 거의 한 80-90% 풀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슈 접하고서 이거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 얘기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 제가 오히려 혼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중에 잘못하면 고양시가 완전 배임으로 걸릴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했는데 그 사정을 정말 한 몇 시간 동안 자세히 듣고 보니까 그걸 정말 풀었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절차가 한두 개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고양시가 받으면 되죠. 그거 하여튼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너무 잘 해오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협조해서 대지권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힘이 되어 드릴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행정복지센터 파출소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비용 그리고 관계기관 소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특히 고양시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문제고 파출소는 결국은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하는 문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주민들께도 좀 필요하신다면 이걸 뛰는 게 또 국회의원입니다. 결국은 고양시가 뛰는 게 아니고 시장이 뛰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회의원이 뛰어서 악착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니까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신분을 시켜주면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집화장 관련해서 저도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그 돈 그렇게 들어간 거 한 번도 못 써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대지권 등기도 안 되고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양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돈이 지금 없어도 문제 해결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해 난 거 당연히 메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협조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김영환 후보님 반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님, 우리 김학영 시의원님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가지고 꾸준히 주민들과 함께 고생해서 기부재난 문제 우리 주민들 잘 받들어서 해결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문화센터 문제인데 이거는 방법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을 정확히 원하느냐, 이거는 주민 의견 모으는 것만 있으면 그게 수영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공익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예산 문제는 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만 모아주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 파출소 하나 만드는 게. 왜냐하면 그 자기들 당연히 경찰 그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있고 이제 그 원칙을 뚫고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걸 뚫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놀랍게도 거꾸로 거기에 치안 사고가 많이 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안이 나쁜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치안이 나빠질 수 있다. 왜? 그런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게 그냥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경찰은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주민 여러분과 협조해서 한번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예, 본 사안에 대해서 1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후보님. 예, 주민들이 뜻이 있는 곳에 늘 정치가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네네네. 여러분들께서 뜻만 모아주신다면 정치가 여러분들 뜻에 뒷받침 해주는 게 바로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런 그 지역의 현안들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좀 저희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의견을 주신다면 별 문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 주민들의 좀 1안, 2안, 3안 정도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그러면 저희들이 좀 일하는데 좀 편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는 행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은 그야말로 본인들에게 주어진 소위 원칙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유권자의 뜻이 부당하면 정치 그렇게 들어주면 안 되죠. 근데 유권자의 요구가 정당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정치인이 그걸 위해서 당연히 그 일을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를 국회의원과 주민 간의 엄숙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이를 악물고 끝까지 뛰어서 그걸 해결해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가로 표를 받는 거죠. 정치적 지지를 받는 거죠. 저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 정치를 해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특히 하이파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십니다. 정치가 당연히 그거 도와드려야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 접근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이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덕이동 이슈 마지막 5번째 송포훈련장 공원화 문제입니다. 그 지난 2022년에 그 송포훈련장을 대화훈련장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고 추진이 되었었는데 양당이 그 도심에 그 대규모 훈련장이 그 존치하는 것이 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 명목으로 그 새로운 그 이전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 송포훈련장 공원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제가 알기로는 양 당이 모두 그 이전에는 그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해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양당 후보님의 입장과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태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당연히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이 두 개를 다 옮길 때 그럼 두 개 다 옮기는 비용, 조동 비용을 이제 요구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동네는 일단 두 개 다 옮겨야 되고. 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어설프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화 지금 훈련장은 터가 거기는 상업부지로 써도 손색이 없던 자리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옮기면서 민간에 매각을 하면은 굉장히 고양시한테는 큰 돈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큰 돈을 나오는 거 갖고서 기본적으로 송포까지 같이 해결을 하자. 근데 같이 해결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 전략은 뭐냐면 아마 두 개가 똑같이 다 국방부 소유였으면 제 얘기가 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송포훈련장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게 지분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산림청이에요. 그리고 일부 종중 땅이에요. 그래서 국방부한테 물어줄 수 있는 건 대화훈련장 상업부지로 팔면 충분합니다. 비용.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청이 40% 갖고 있거든요. 잘 갖고서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기본적인 전략이. 그래서 대화훈련장을 비싸게 팔고 그 돈을 여기 송포훈련장에 지분 20% 갖고 있는 국방부한테 물어준다. 저는 이런 전략으로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김영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포 훈련장 공원화 문제도 제 숙제 중에 하나고 반드시 해결할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방법은 김용태 후보님과 거의 엇비슷한데요. 내용이 저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훈련장도 국방부 땅입니다. 그리고 송포동 훈련장은 국방부 20%, 산림청 40%, 그 다음에 그 문중 땅 30%, 그 다음에 사유지가 10%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입구가 국방부 땅 20%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일단 대화동 국방부 땅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귀속이 되냐? 국가재정법상 기재부 국고국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국방부는 무슨 군공항을 이전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부대를 이전하더라도 그 땅들을 잘 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지금 구사단 폐쇄되지 않습니까? 신병훈련장이 그쪽으로 다 넘기고 그리고 이 땅을 그 옆에 시유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 복합 개발을 좀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 제한도 좋고 재정 사업도 좋고 이 두 가지 장점을 좀 따서 송포 훈련장에 군에서 팔아야 되는 20% 땅 반드시 매입해서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동소이합니다. 저하고 우리 김영환 후보하고 이 옮기는 거 옮겨야 할 당위성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산의 도시가치 우치는데 당연히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 문제입니다. 누가 하느냐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결국은 힘이죠. 당연히 중앙정부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전략이죠. 근데 전략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이라는 게 해본 사람이 그것도 성공시켜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사실 외람되지만 제가 분명한 경험 그리고 성공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화끈하게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1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차와 과정을 정말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 주민들 뜻이 온전히 반영되고 일의 결과는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아무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테크노밸리를 5년에 걸쳐서 유치해가지고 왔습니다. 방송 영상밸리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을 제가 했겠습니까? 고양시 자족도시 만들려고 한 거고 일산이 제일 잘하는 거 문화산업도시 이거 만들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덕이동 주민 여러분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송포훈련장을 공원화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그 1년에 2번 내지 3번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양당 그 후보님들 또는 대표 의원님들한테 그 송포훈련장은 반드시 공원화한다는 그 약속을 사실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이거는 예상되는 로드맵이 어느 정도나 이 부분이 이제 그 소요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용태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난이도가 센 과제입니다. 일단 대체부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격장 무슨 뭐 포를 쏘는 사격은 아니고 예비군 그냥 연습 사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체부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국방부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뭐 이렇게 간단한 그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결국은 기재부, 국방부, 그다음에 고양시 이 부지가 들어가는 해당 지자체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 게임에 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4자 정도, 5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 만약에 된다면 저한테 4년을 주신다면 4년 내에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황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8년 9년인가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과제가 그 안에 국방부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송포 이 훈련장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다. 그리고 이전 대상지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만 잘 연결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 CUG와 함께 잘 정리한다면 제가 기간은 확정드려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군부대와 잘 협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물 꼭 안겨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고양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시 이슈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그 양당 후보께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그다음에 경기도 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분도 문제는 그 작년부터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진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편입 문제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포시 편입 문제 또 고양시 편입 문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고양 시민들 우리 덕이동을 포함해서 고양 시민들의 관심은 뭐 지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 후보의 입장과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를 김용태 후보님이 하셨으니까 6번째 주제는 우리 김영환 후보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1분 30초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은 분권과 자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꽃이 필 때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것이다. 누가 얘기했죠?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편입됐습니까? 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 주신 게 있어요. 특례시 강화시키겠다. 권한 강화시키겠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말로만 따지자면 지금 대통령 말씀이 더 맞다. 제가 다른 건 동의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맞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신경 쓰시죠? 저는 가격부터 얘기하는 순간에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 가격은 제가 경제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경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화장 복합문화센터 바로 지어야 돼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서울시청까지 허가를 받으러 갑니까? 테크노밸리 2 바로 여기 덕이지구 뒤편에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서울시청으로 가야 됩니까? 자, 1분 35초 됐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님 1분 35초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고향이 서울되는 거 찬성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근데 제가 좀 걱정이에요. 이게 과연 정말 현실화가 될까? 그리고 현실화가 되는 시기가 얼마나 빠를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정말 헌법 고치기만큼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서울 편입 고양시가 서울되는 거 계속 저는 추진하는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적이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그게 바로 지금 경제자유구역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3년 4년 후가 아니고 올해 9월 늦어도 올해 안에 결판 나는 이슈예요. 경제자유구역 확정이. 거기에 지금 모든 거 걸고서 당연히 뛰어야죠. 저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산자부장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사실 당선자 신분도 아니고 후보 신분이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참 살아온다면 나는 정말 당선된 날 다음 날부터 당신 이 사무실로 출근할 거다. 당선자 신분으로. 이 문제 논의하자. 그리고 내가 이 산자위 반드시 간다. 그리고 내가 사선됐으면 산자위원장 못 하겠냐. 경제자유구역에 내가 목숨 걸었으니까 그 문제 풀릴 때까지 산자위원장은 내 얼굴 징글징글하게 보게 될 거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김영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은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지방세가 일단 감소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주는 교부세 눈치 봐야 됩니다. 강남, 강북 다 뺏어갈 때 우리 그 세금 눈치 보면서 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인천 지하철 3호선 연장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알짜배기는 강북, 강남이 우선순위 하겠다. 그리고 70% 보전해 주는데 지금은 서울 편입 때문에 얼마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50% 줄입니다. 광역교통망.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또 줄어들어요. 고양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세금들 잘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강남, 강북에 빼앗겨서 눈치 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알짜배기 사업은 강남, 강북이 다 하고 쓰레기 소각장, 여기 데이터센터 이런 거 다 떨어질 텐데 왜 이런 아둔한 정책들을 난 밀고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1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서울 편입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경기 북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경기 북도가 이대로 된다면 경기 북도는 아마 재정 자립도나 이 도세가 지금 도세가 가장 작다고 얘기하는 충북이나 전라북도 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북부에 사실상 제대로 된 그 도시라는 게 의정부, 우리 고양시 두 군데인데요. 이게 지금 두 개 있으면은 도세가 나올 것이며 다음에 제대로 된 도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 남도에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사실 이 스스로 지금 우리 경기 북도가 돼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도세 자체를 포기하는 저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의정부나 이쪽에도 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고양시는 전혀 이해관계가 전혀 우리하고 안 맞다. 1분 맞아요. 지났습니다. 예.
1분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데요. 경기 분도 문제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경기 북도 설치 문제는 저희 동의원 때부터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저는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북도 문제는 의정부 중심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제 중심 도시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요. 한류, K컬처밸리 이거 세계 1등짜리 아닙니까? 이거 잘 키우면 뉴욕타임스 일면에 우리 일산 공연장 날마다 보입니다. 이거 잘 키워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분도 문제 저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치와 분권 중심으로 저는 고양시가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1분 김용태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영환 의원님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우리 민주당 이재명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분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이런 게 정치죠 뭐. 아무리 당론이고 전체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각 신념과 다르고 특히나 내 유권자의 이익에 반한다면 반드시 홀로 결연히 맞서 싸우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 북도 그러니까 경기 분도죠. 분도.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김영환 의원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정말로 오늘 매우 의미 있는 모습들을 단합된 모습을 우리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양시 이슈 그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JDS 경제 자유구역 내 그 덕이동 포함 여부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 여러 번의 간담회에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경제 자유구역이 이제 저번 간담회에서 너무 그 범위가 넓어서 그 경제 자유구역을 갖다가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지난 간담회에서 그 주제를 포함시켜서 그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경제 자유구역이 축소가 돼서 덕이동이 빠지게 되면 그 경제 자유구역과 파주 운정 사이에 그 덕이동만 끼어가지고 일산 소구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발전이 저해되고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덕이동을 그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 후보님의 입장과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김용태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JDS 사실 JDS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조치가 됐습니다. 땅만 한 850만 평 되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만 지금 이동환 시장인가요? 이분께서 그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이제 산자부하고 경기도에 내릴 때 일단 크게 묶어놨습니다. 네, 아마 이동환 시장도 제출했을 때 그 전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거라면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국 범위가 축소될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곳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역돼서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지로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머지 부지는 당연히 민간이 개발해야죠. 근데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냥 아파트만 계속 줘도 되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저 킨텍스하고 원마운트 얼마나 좋은 시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 전화가지고 킨텍스도 망하고 원마운트도 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상업부지를 제대로 놓고 호텔을 넣었어야지 시너지를 내서 같이 클 텐데. 저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려더라도 반드시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도록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덕이동도 그 덕을 당연히 봐야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 바라보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법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정책하는 사람들 늘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법은 형식과 틀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경제자유개혁법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정부가 만들었는데 제가 소위해서 계속 그 법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과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기본 취지는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외투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법령은 또 국내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같이 세제 특례 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규제 특례를 다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왜 굳이 경제 자유개혁이라는 것을 20년, 30년 기다리게 애타게 만드냐?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습니다. 그 틀에서 또 씌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씌우자는 게 제 얘기고 이미 씌워지고 있는 것들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놀을 왜 연장을 못합니까? 방배처럼. 대한민국 1등 하는 거 키워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 바로 빽매고 5분 10분 거리에 출퇴근할 수 있지 1분 않겠습니까? 30초 지났습니다. 네, 먼저 김용태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들 최고의 주거시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설령 빠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사람 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 당연히 살죠. 출퇴근하죠. 저는 그게 최고의 당연히 이 도기동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농경지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또 아파트만 그냥 무조건 지면 이 도기동도 죽고 그 아파트도 죽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 잘 자족시설이 되어야지 도기동도 살고 도기동은 쾌적한 주거시설로 그 지역에서는 상호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다시 효과를 내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기동이 굳이 무슨 뭐 도기동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 자유구역이 덕이동에 뭐 포함되냐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밀사항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850만 평에서 530만 평으로 줄여놨다고 얘기만 들었지 이 그림을 저희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6만석 아레나에서 BTS가 공연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세계인들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티켓 들고 일산에 날라옵니다. 공연합니다. 그런데 BTS만 할까요? 블랙핑크,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세븐틴. 고마워요. 네. 이 효과는 1차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후방 효과냐? 그거보다 100배가 더 큰 엔터테인먼트, 음악, 게임, 영상, 방송,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들이 먹고 살 겁니다. 제2 테크놀로지 연장시키고 1분 3테크놀로지 할 겁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간보다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두 번째 그 세션은 그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 그 국가적 이슈, 그러니까 핵심 그 쟁점에 대해서 그 각 후보께서 그 5분간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김영환 후보님이 먼저죠. 예. 그 김영환 후보님, 5분간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용태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특례시 강화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번에 김포 서울 편입 그리고 후보님도 고양시의 서울 편입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장에는 뭔가 고양 시민이 이득을 얻고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집값부터 말씀하시는 집값부터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논리가 도저히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벌써 강북이 강남 됐어야죠. 예? 양천에서 의원님 하셨잖아요. 예. 강남 하셨어야죠. 예? 강북이 이미 강남이 됐어야 되고 일산 인접증은 강북이 벌써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인접지역 우리 고양시보다도 못한 평당가가 나와요. 표준 공시지가가. 그러면 어떤 효과냐 결과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 일자리가 많은 동네, 산업 기반이 풍부한 동네가 수요가 있는 겁니다. 분당이 그런 거잖아요. 강남의 축으로 이어진 경제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판교라는 엄청난 기업들이 그 속에 배치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자리가 모여들고 산업 기반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산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일산을 만들어야죠. 이미 일산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일산한테 잘 맞는 것. 그리고 일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게 일산 서구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왜 이 진주를 못 보는지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겠는데요. 서울 편입하면 세수,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비율 낮춰지는 거. 광역교통망 3호선 벌써 70% 받아야 되는데 50% 줄어들고 서울시 저는 강남 먼저 할까? 강북 먼저 할까? 서울시 입장은 아마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눈치 봐야 되거든요. 4선 되시면 하신다는 말씀 마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금방 우리 이 고향의 비전 멋지게 말씀하셨는데 그 12년 동안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자, 서울 편입이나 경제 자유고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대책이에요. 1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거든. 교통 이게 뭐냐 도대체. 살 수가 없다. 12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만들어낸 대책이 이럴 바에야 서울로 편입하자. 그래도 지하철로 이렇게. 왜냐면 서울시는 돈이 많다고 그러니 이거를 사실 이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근데 또 서울 편입 때문에 물론 이런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김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판교 옆에 판교를 옆에 세울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한번 가보자. 이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시민들께서. 얼마나 오직 답답하셨으면 12년 동안. 네, 여기 고맙습니다. 교통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서울 편입이 된다면 저는 좋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일을 해나가자. 그게 이제 경제자유 네. 확정을 지켜. 그게 무슨 3년 4년 후가 아니고 바로 자, 1년 내 이 결판 토론은 나오는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5분 동안 예, 네, 제 말씀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을 하려면 일을 잘 짜야 되잖아요. 자, 벌써 3호선 연장 아까 내용을 좀 회피하셨는데 국고보조금, 광역교통 지원 비율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냐고. 지금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 고치면 아마 난리들 날 겁니다. 근데 70%에서 지금 50% 줄어든다니까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율도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면 고양시는 아까 말했다시피 강남 강북의 알짜배기 다 가져갈 때 우리 눈치 보고 여기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아니 덕양구에 지금 혐오시설들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울 기피시설들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것들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알짜배기 다 빼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서울 편이라는 주장은 정말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것 가지고 집값 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5분 다 지났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용태 후보님 5분간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하고 원마운트 사이에 지금 어마무시한 아파트들 짓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그 부지가 아파트 짓는 택지 부지가 아니고요. 상업 부지였습니다. 상업 부지. 근데 그 땅이 시유지거든요. 근데 거기 아파트 짓게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이제 살펴보십시다. 우리
그 킨텍스 지원 부지로 되어 있던 그 시우지 이거를 택지로 해서 아파트 짓게 만들었던 그렇게 결정했던 시장이 누굽니까? 예, 제가 알고는 최성 시장 예, 민주당 최성 시장 맞죠? 예. 자 거기에 이 최성 시장이 갈 때 조성비가 2,500억이었는데 약 5천억 정도의 그 택지 사업자들이 저기에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액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저는 제가 시간이 흘렀어도 이거 반드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엄청나게 세게 감사를 할 겁니다. 네. 시장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막았어야 돼요. 정말 일머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결론적으로 킨텍스하고 원마운트 다 망한다. 이 일머리를 몰랐으면 사실 정치 그만둬야죠. 그때 국회의원 누구였습니까? 그때 최성 시장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같은 당 국회의원이 누구였느냐고요. 김현미. 그러니까 예. 몇 년도를 정확히 얘기해 최성 주시죠. 시장 재임 때 그 결정을 했을 최성 때 시장은 2010년부터 재임했고요. 아니요. 아까 2012년부터 김현미 의원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그렇죠. 그 소위 킨텍스 지원 부지를 택지로 전환시켜서 매각하려고 하는 그 결정이 벌어지고 집행됐을 때 그때 국회의원이 누구였느냐고요. 예, 최종 결정 당시는 김현미 의원 맞습니다. 예. 저 같으면 막았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때 우리 김영환 후보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도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그런 결론을 했을 때 도의원께서 그 일을 만약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맞는 생각을 하셨는데 막지 못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못 막았으면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금싸라기 땅을 우리 지금 고향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우리 킨텍스하고 원마운트 같은 이런 기본 소위 랜드마크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 정말 제대로 된 상업부지가 들어서 호텔이 들어도 상업시설이 들어서 봐요. 이게 얼마나 떴겠습니까? 저는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는 거. 저는 거기 계신 아파트 주민들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 걸려 있다는 이렇다는 거고 또 하나. 지금 CJ 라이프 시티 계속 얘기하시는데 CJ 라이프 시티 공사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누가 맡고 있죠? 그 뭐야 어디 환경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는데 그 중재안을 냈어요. CJ 라이브 시티하고 경기도하고 분쟁이니까 국토부가. 근데 CJ는 동의했거든요. 경기도는 동의했습니까? 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그거에 CJ를 하고 싶다. 근데 전기가 없다. 그리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상관없다. 니들이 전기가 없어서 하든 말든 계속 지연되니까 소위 지연에 대한 돈을 내라. 저는 제 생각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경기도 고향은 경기도 아닙니까? 고향의 기업이 투자해서 뭐를 짓겠다고 하면 상을 줘야 할 판에 벌을 준다? 전기가 지금 안 돼서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럼 경기도에다가 뛰어서 한전사장 정말로 압박을 하든 뭐든 만들어줘야죠. 기업 보고 다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기업이 못하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국토부가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랬더니 CJ는 좋다. 국토부는 다 받겠다. 근데 경기도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CJ 라이브 시티도 정말 엄청난 그거예요. 총 공사비 한 8천억 정도 됐는다고 하는데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좋죠. 답변 개정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CJ 라이브 시티 만약에 제가 되면 반드시 재개시킵니다. 경기도지사 찾아가서 간판 줄 겁니다. 예. CJ 문제는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협약서상 CJ가 지체했을 때 공사를 지체했을 때 지체 보상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떠안을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냐? 있는데요. 뭐냐면 두 분께 3분씩 더 드릴 텐데요. 그 답변을 이어하시면서 3분의 시간이 활용. 예. 자, CJ 문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동연 지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이행을 안 하냐? 경기도에 지금 1년 넘게 검찰이 경기도 도청을 곳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싶어도 이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 뜻처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CJ 공사 재개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검찰이 무서운 겁니다. 조사가 무서운 겁니다. 감사원이 무서운 겁니다. 국토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걸 정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중요한데 이거는 김용태 의원님 여기에서 총선의 결과 없이 그러니까 이거에 상관없이 김용태 후보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성 씨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잘못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있었어요. 왜? 성남은 그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를 이어받을 때 재정이 파탄나 있었습니다. 성남시청 때문에.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했어요. 고양시청은 안 그랬을까요? 고양시장 인수했을 때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아셨습니까? 그 마이너스 메꾸기 위해서 굳이 찾은 땅이 거기였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왜? 그 부지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예요. 제가 아레나,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이런 것들을 작업했을 때 그 옆에 아파트 단지 짓는 허가가 났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테크노밸리 어디로 했냐? 최초 경기도 설계하는 장항 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2, 3포 IC로 뺐습니다. 왜? 그 옆에 열려진 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판교청 못합니까? 2판교, 3판교 이 가자, 덕이 문제되는 교통, 혐오 이 지역들을 더 가꾸기 위해서는 수요들도 올려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쪽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민주당이 열심히 해서 우리 고양시 일산 서구 제일 잘하는 거 잘 가꾸고자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책임 있게 우리가 결과물 내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걸 최동 시장이 이렇게 결정하는데 막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다고. 가슴이 아픈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에요. 막아야죠. 구체적으로 막아서 결과를 내야죠. 5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고양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땅을 그렇게 매각해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킨텍스도 죽고 원마운트도 죽는. 행정이 그렇게 하면 그거를 바로 막는 게 바로 정치인 겁니다. 자, 저는 무슨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일산의 브랜드 가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일산의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재단 가치 너무나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 합쳐서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재산 가치가 제값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으로 흐르고 있는 약 390m 덕이 배수 지선인 국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준설 작업조차 되지 않아서 이로 인한 여름에 심한 악취와 모기의 원인, 홍수로 인한 주택 침수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이 아닌 국어이기에 파주 농촌공사에서 관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은 고양시이니 파주 농촌공사는 파주 쪽 국어는 잘 관리해 왔었지만 덕이동 국어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 서구청하고 파주 농업공사와 현장 합동 미팅에서 올해는 파주 농촌공사에서 치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향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생태 하천가로 소하천 지정을 요청했지만 고양시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소하천 지정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양당 후보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하천 지정 이외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환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 농해수위에 파주 농어촌공사 통지해가지고요. 고양시하고 농업정책과 이미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우기 전에 예산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을 좀 정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제가 통지를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수지선은 파주 농어촌공사 재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소하천이나 이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 농어촌공사, 파주 농어촌공사의 재산을 고양시 소유로 옮겨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지정 가능해서 우리 덕이동 주민들께서 걱정 없는 그런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직접 갔고 주민들 만났고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저는 바로 대통령실로 전화했습니다. 이거 이제 풀어달라. 풀어주는데 난도는 없습니다. 아까 국어를 그 지방 하천으로 지정하는 거 쉽지 않죠. 아까 결국 힘 문제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여름 어떻게 날 거냐 비 왔을 때.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은 국회에서 정규 예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농해수 3부에서 예비비 써라. 예비비 써서 파주 농어촌공사에 예산 예비비 보내달라. 그래도 여름 나자. 여름에 또 물론 넘치내라는 거 정말 못 견디겠다. 결국 뭐 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움직였고 다음에 당선된다면 이 문제 더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덕이동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뿐만이 아니고 이 도시의 주인도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추락하는 경제, 파탄난 민생,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 이거 꼭 심판해 주십시오. 저 김용환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땀을 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씨앗 뿌리고 터전 잡고 결실 맺기 시작한 거 여러분께서 표를 모아주셔서 이 결실이 활짝 펴서 세계 문화산업도시 1등 국가 1등 일산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영환입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산 와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일산은 여전할 것인가? 분당을 역전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여전하고요. 아니 여전히 해나 더 나빠질 거고요. 결단을 하면 분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행동해야죠.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푸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정치 리더십입니다. 정치 리더십이 움직여서 화끈하게 이를 풀어나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일산을 이렇게 여전하게 만든 정치 리더십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나아가서 분당을 역전하기 위해 그 정치 리더십을 여러분들께서 책책질을 하면서 일을 시키고 몰아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 김용태 한번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면 화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